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총리께 질문 시작을 하기 전에 어제 제가 그 대정부 질문 듣다 보니까 우리 총리님께서 그 국민의힘의 박충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혹시 어디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박충근 의원이 목숨을 걸고 이 자유대안의 품에 이렇게 참 오신 분인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총리께 그 질문을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아니 내용을 보시라. 내용을 보시면은 의원님들 그냥 내용을 보시면은 그게 국군을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박충근 의원은 북한의 실정이나 그런 그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하는 여러 가지 안보 얘기에 대해서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를 튼튼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겁니다.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하고 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 주시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말씀처럼 맥락을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자 그대로 우리 근에 대해서 사실은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 총리님의 평소에 그런 참 인품을 볼 때 네, 좀 과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제 평소에 쓰지 않는 정도의 톤을 높였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사과를 하셔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기회가 되시면은 꼭 사과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권력은 강물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이 모든 산골짜기의 그 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강물이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물 같은 권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겸손하게 하십시오. 박충건 의원께서 제게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김정은 신기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넘겼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다 기억하고 박충근 의원의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다 보셨기 때문에 박충건 의원께서 사과를 상당히 참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에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그 어떤 경우에도 향후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그 국회의원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어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여야를 떠난 겁니다. 모독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총리는 너무 그 저희 국회의원들이 말에 다 그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그렇게 다 이렇게 그걸 합니까? 제가 사사건건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라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포용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좀 하십시오. 권력 예, 행사를. 제 평소의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한 140조, 지금 올해 지금 50% 이상 GDP 대비 올라갈 것이고 2030년 이재명 정권 마지막 해에는 거의 뭐 60% 이상. 이게 이제 상당히 그 OECD 국가의 그 비기축 통화국의 그러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상당히 생산 가능성이 감소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번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수 진보 또 경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부채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부채 이상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성장률의 마이너스를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저희는 역점을 기울이고 있고 다행히 현 시점에서는 부채가 비교적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까지
달하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신 대로 무역 중심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무역 의존도가 한 75% 정도 되는데 최근에 그 대중국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그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2022년 이후에 지금 상당한 그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대한 누적 적자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지금 100억 불 이상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상당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와 한중 간의 무역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파로 지금 제조업체 수가 1년에 몇만 개씩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거의 한 10만 개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중국 변수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 반면에 이제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그 무역 흑자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연간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지금 거의 우리가 미국이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제기한 것도 FTA 체결 이후에 그간에 미국이 사실은 흔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무역 적자를 계속 봐왔다는 미국의 판단이 작용하고 그것을 일종의 만회하려는 요구를 했을 만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상당 정도 지속적으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는 총리께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는 매년 100억 불 이상의 지금 적자를 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고착화되고 장기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매년 400억 불 이상 이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지금 급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액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미중 패권 경쟁의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매년 세입은 5조 원, 세출이 지금 미국이 한 7조 원 됩니다. 그런 엄청난 그 재정적 속에서 미국이 관세 이런 압박을 한다는 부분도 일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인식을 저는 정확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1월 27일 날 미국 시간 1월 26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관세 25%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미국의 정치권, 백악관 또 조야에 상당한 이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들이 지금 상당히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총리님을 비롯해서 현 이재명 정부의 외교 투톱인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상당한 적신호가 있다, 삐걱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 국무장관도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백악관에서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근에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무역 대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미 관계. 우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관세 인상 메시지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첫째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 25%를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즉 저것은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또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불신이 상당한 지금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그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그 뉴트 킹그리치 전 미 하원 의장 11선 공화당 의원이죠. 한국이 지금 친중 공산 독재로 들어가고 있다. 들어보셨죠? 자, 님께서 고든창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그 측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산주의다, 친중 극렬한 반미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좀 조용히 하세요. 이거 좀 시간 좀 아니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세요. 아니 시간 좀 예. 자, 저 조용히 하시고 아니 실체를 토론을 계속 들으세요.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왜 길을 닫아 길을? 자, 조용히 하시고 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하시오. 윤영석 의원님 그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저도 사실은 그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왜 이런 걸 방치하나 이겁니다. 현 정부가. 그 지난번 1월달에 갔을 때 한번 이런 분들 만나서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 의석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을 향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실태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아까 예로 드신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등등의 발언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트윗인데 실제로 만난 이후에 그것이 달랐다, 오해였다라고 이미 정리가 된 것이어서 굳이 우리가 뉴스로 보면 구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제기하시는 것은 좀 그런 잘못되지 않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현 정부의 그런 인식이 이러한 쉽게 그 바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승락 안보실장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며칠 전에 경우가 있고요. 지금 우리 통상본부장이 문전박대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외면하세요? 외면. 저희들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노력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간 만나고 정말 참- 접촉이 있습니다. 총리님, 진정성을 가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걸린 그 문제예요. 한미 간에 지금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